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예, 제가 2주 빠져먹고 3주째 올라왔습니다. 예, 뭐, 겨울 날씨답지 않은 그런 날씨지요. 요새 뭐, 낮에는 봄날 같습니다. 그죠? 잠깐 추웠다 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참, 날이 따스해가지고 참외가 너무 잘 커갖고, 또, 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덜에 일하시는 분들이. 예, 참외가 잘 커가지고, 꽃이 안 온대요. 날이 따스해갖고. 근데 그 전에 뭐 물을 많이 줬거나 영양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도 벌써 뭐 참외도 땄고, 그죠? 예. 이 겨울에 참외가 당도가 17보릭스까지 나오고, 예. 하여튼 원래 농사도 잘 되고, 저희들이 하는 투쟁도 이제는 평화로 이렇게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들 가지고, 610번째 사도배치 철야 성북 촛불문화제, 오신 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들의 그 평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까지 수많은 우리 선배 열사님들, 선조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또 올해가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런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마음들을 또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가까지 새겨가면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저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바치는 한미동맹 박살내자! 박살내자! 사드를 갖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가 3일 만세 운동이라도 하고 요새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3.1 만세 운동 혁명입니다. 예.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그 우리 민족 현대사의 혁명이 3.1 만세 혁명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두고 했던 임시정부에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임정에서 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라는 말도 갖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깃털이 저는 3.1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오늘 보니까는 우리 도안영님께서 올려놓은 자료 보니까는 5,300명의 그 투옥된 사람들 명단이 발견되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게 진작에 있었을 건데 제대로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 아까 이 옆에 보니까는 전에 이제 구호를 저 써놓은 게 있습니다. 72년 한미동맹 혈세 바쳐 사드 배치 이렇게 써놨습니다.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점령군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 점령군 미군이 친일의 단체 세력들을 다시 이 땅에 재동용시켜가면서 권력을 다시 만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왔습니다. 어제 혹시 그 EBS 시선 다큐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이야기들, 자세히 좀 몰랐던 이야기들이 어제 이제 특히 이 일제시대 때 이 친일 음악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뭐 역사, 문화, 예술 뭐 전 분야에 다 그렇게 됐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이런데 거의 한 90%가 찾아보면은 다 조상들이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이렇게 활개칠 수 있었던 게 미군이 이승만과 함께 그렇게 재동용시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 역사가 친일을 미화하는 내지는 이렇게 살못이 넘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민족 정기를 되찾고 우리의 자주성을 되찾는 이런 공부를 한 것보다는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슬며시 덮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배워왔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민족 정기를 세우는 그런 교육을 우리 후세들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또 지난주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배현무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뭐 예의도 바르게 인사 잘합니다. 예, 저번 주에 중국 얘기 뭐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뭐 몇 가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지금 보통 뭐 제사를 안 지내는 데도 있지만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어른들 보면은 또 조심도 하고 뭐 기본적인 우리가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이 생활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깊숙이 배겨서 있는데, 중국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중국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자 백가 이러면서 동양의 사상과 이런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개성 발전시켜서 왔는데, 그걸 조선이 받아들여서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안착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뭐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아니면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었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집집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제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없다 보니까 뭐 제기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원료가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개성 발전은 해가 왔는데, 청나라와 공산당을 겪으면서 그 사상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그 옛 문화를, 융성했던 정신 문화를
재창달해보고자 지금 많은 구호를 외치고 있고 각 대학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옛날 서적의 책들은 뭐 어쨌든 남아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그 책들 이외에는 행동적으로 내려왔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 거대한 중국이 공중에 좀 붕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그 전통이 제대로 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는 각 대학에 이런 한국학이 되었던 아니면 동양고전이 되었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주도해서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 가서 좀 느꼈는 거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면은 뭐 씨발통 빼고는 뭐 다 먹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요리에 뭐 탐닉하러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이런 도전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 경차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전기 자동차 회사가 몇백 개가 됩니다. 큰 회사 말고도. 그래서 자그마한 것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전기 오토바이부터 뭐 전기 자동차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좀 중국민들한테 좀 우리도 좀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은 저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금방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잘한다. 훨씬 더 우리보다 창의력이 좋은 것 같더라. 그리고 일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다. 그래서 잘 이 두 나라를 제대로 좀 섞으면은 좀 재밌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마이크를 잡고 그냥 몇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중국을 한 10여 차례 이상은 다녀올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좀 더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멀리 중국까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들은 경험담, 또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모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언제 보니까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거기 보니까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조선 민족이 머리가 가장 좋대요. 조사를 누가 했냐? 예. 조선 누가 했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했어요. 영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대요. 그래서 뭘 해도 잘한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배우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런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많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과거 이 4대 매국 정권, 4대 외교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그렇게 오면서 친미의 세계를 거치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떨어내기 위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죠. 국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발전을 못한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옛날에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하지만은 사실은 한강 기적은 우리 민중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거고 박정희가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아시죠? 예. 실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친일 친미의 역사가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선진국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벌써 통일로도 갔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절대로 우리 민족은 뭐 뒤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요새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새 신문에 뭐 나오마 경제 이야기 하는데 특히 자유한국당 아들 그 떨거지 아들이 맨날 경제 하는데 옛날에 2009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매 그 이야기 했어,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지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가면서 가짜로 이렇게 퍼붓는 거죠. 오늘도 뭐 보니까는 서울에 뭐 임대료를 낮춰주고 권리금 안 받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가게가 텅텅 비어 있다. 10군데 중에 3군데는 비어 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말미 이렇게 써놔요.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지금? 9,000원도 안 되는데 8,350원 아닙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거의 배대도만요. 근데도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진짜 자영업 하는 사람이 힘든 거는 임대료 때문에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건물 가진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주택수가 인구수보다도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집 없는 사람이 40% 50%거든요. 그죠? 예, 이게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많다 하는 거고 근데 그 건물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죠. 실제로 아까 했던 친일하고 친미했던 이런 놈들이 지금 다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부터 시작해가 전부 다. 그러니 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그리고 기존에 정권들이 해왔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갖고 누적된 것들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은 별반 차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얘들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예, 그런 이야기 좀 또 하면서 우리 김명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영님, 김명씨 노래. 예? 다음 순서에? 예. 예. 그럼 우리 이제 김충환 위원님 올라오셔야 되는데, 예, 준비해 주시고, 예. 지금, 미국이, 뭐, 사드 이런 거 안 하고, 요격 시스템을, 우주 방위 시스템을 한다 그러죠? 예. 이제 뭐, 인공위성에서 요격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건 써도 못하는 거라 하는 거 다 알죠, 그죠? 예, 러시아산 훨씬 더 좋은 거, 값싸고 좋은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저거들이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뻥쳤던 북핵 맞겠다고 했는데, 북한 미사일 맞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 그거 이제 끝났잖아요. 무용지물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빼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미직미직거리면서 끌고 갈 게 아니고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로 해야 되겠노? 자, 좋은 구호 없습니까? 거짓말 사드 배치 지금 당장 뽑아가라. 뽑아가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표가 심자. 예, 요새는 모자 벗어도 뭐 별로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EBS 방송에서 시선하는 데에서 친일 음악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이재동 회장님이 보라고 또 명령을 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뭐 몇 가지는 미리 아는 건데도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이 고향의 봄을 만든 음악가도 친일했고, 그죠?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솔 이거를 만든 음악가도 친일했고, 희망의 나라로 하는 노래 만든 사람도 친일했고, 그리고 거리는 부른다 뭐 한 강격시대 옛날 노래 이것도 친일했던 음악가,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 다음에 무너진 사랑탑, 이런 옛날 가요들이 전부 친일했는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구자도 우리가 자주 고향에 보면 자주 부르잖아요. 거지밥, 오늘도 거지밥, 다 이게 친일 음악가들이 만든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평생 살아오면서 이 뭐야 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독립은 했지만 이 민족의 정신은 그 친일파들이 음악 또는 다른 뭐 또 누가 뭐 조각가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뭐 그 다음에 돈에 글 있는 세종대왕부터 전부 친일파 화가들, 친일파 조각가들이 그렸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구선생 동상도 친일파 김경성이라는 새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방은 됐고 독립은 했는데 이승만 친일파부터 시작해가 박정희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을 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가 3.1혁명 100주년 기념이에요. 심지어는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가 친일뿐만 아니라 나치 부역까지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나치 부역까지. 근데 그 애국가를 우리가 나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올해가 3.1혁명 100주년 기념이니까 특히 성주에서도 성주가 파리장서운동, 파리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냈는 유림들이 서명했는 137명 중에 성주군이 제일 많아요. 서명했는 유림이. 그러니까 파리장서의 본고장이죠. 시작 파리장서를 꾸민 것도 여기 초전면에 있는 백색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주 주민들 중에 어떤 분 한 분은 백색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주에 백색각이 있는지도 모르는 성주 군민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성주 장날 만세운동을 했는데 3,000명이 시위를 했어요. 군 단위에서 3,000명 시위한 데가 경북에 없습니다. 밀양에서 막 대대적으로 했다가 하는데 1,500명이야. 거기에 총 맞아 돌아가신 분이 이태희 열사님하고 두 분 계시단 말이에요. 감옥에 수십 명이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살고 나와갖고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자결하신 분들이 다 성주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고. 애국가, 노래 부르면은 고향의 봄 부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제 100주년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독립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되찾고 친일의 잔재를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썰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주에서는 100주년 기념 성주 파리장서 4.2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합니다. 다음 주.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3시에 성주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3월 1일 날 백제각에서 어린이들, 학생들, 어머니들이 모여서 태극기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 가지신 부모님이나 학생 가지신 부모님은 함께 백제각에 오셔서 태극기도 그리고 그 정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3월 15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순쯤 파리장서운동과 사회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성주 독립운동에 대한 학술대회를 또 군청 강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은 곳곳에서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태극기 이거 손도장 찍는 프린팅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성주 장터 입구에서 출발해서 군청까지 대대적인 시가 행진을 할 겁니다. 한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띠기 할 때 풍물패막 앞에 200명 갔는데 오늘 300명 온대요. 그리고 태극기 나가고 뭐 군수님부터 나오셔서 유림들 돋보이고 태극기 흔들고 시민들 국민들 다 와서 한바탕 하는데 거기에 퍼포먼스를 중간중간에 행진하면서 할 사람은 어린이 학생 뭐 단체 좋습니다. 신청해서 하면은 그 신청 뭐 가면을 써도 되고 뭐 옷을 다양하게 입고 와도 되고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팀 5명 이상 팀이 되면은 신청하면은 그 준비하는 또 준비금도 주고 나중에 뽑아서 상금도 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서 뭐 대구 228 공원에서도 하고 이제 다니면서 성주를 홍보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 출범식 할 때도 하지만은 곳곳에서 뭐 장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플래시몹을 독립운동가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처음으로 맛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까지 함께 할 플래시몹을 4월 2일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습하면서 할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가가 유공자가 성주에 85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분이 85명인데 85명의 이름을 문자도로 그리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어린이들이 좀 참석하면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침투해 있는 우리의 이 일제 잔재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100주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시죠. 독립운동 어제 보면서 열받아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사회자님 끊어주세요. 변화에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변화해왔는 기록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쟁의 역사 이러면 전쟁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고 뭐 어떤 전쟁이 있었고 이게 쭉 변화했는 전쟁이 변화했는 거를 기록하면 전쟁의 역사가 됩니다. 처음 빵이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빵이 어떻게 진화되어 와가 지금 파리바게트까지 갔는지를 변화했는 과정을 적으면은 빵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 나의 변화 과정, 학교 다니면서 사회에 나서 변화 과정, 결혼하고 이런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배미영 씨가 나의 삶을 기록했다. 배미영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일생사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기록하면 역사가 되는데 다음 이 변화라는 것이요. 넘겨주세요. 변화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변해요. 근데 사드가 왔다 이러면 청주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거죠. 사드를 배치한다 이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각자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저기 와갖고 왜 나를 괴롭히노?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죠? 이 생각에 따라서 변화는 크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가 되거나 하나는 희망을 만들거나 이렇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 하나는 스트레스고 하나는 희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등산을 하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가야산 정상에 올라가겠다. 그럼 아침에 밥을 후딱 먹고 딱 가서 산에 막 탑니다. 흑흑거리고 막 땀 흘러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죠? 내가 등산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올라가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산에 가가지고 내가 등산객한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겠다, 음료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지고 막걸리도 한 통 지고 산을 올라가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이 산을 오르는데도 무거운 등산 가방을 지고 가도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인데 돈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면 느끼는 근육의 뻐근함은 스트레스가 먼저 오고 돈을 내며 운동하다 느껴지는 근육의 뻐근함은 희망이 앞서 떠오른다. 이거는 뭐냐면요, 단식을 하는데 내 몸을 개조하기 위해서 단식하면은 기뻐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요. 똑같이 굶는 거야.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굶는다는 변화가 돈 때문에 딱 오면은 돈이 없어서 굶는다, 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내 몸을 개조하기 위해서 단식한다, 이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상황, 의도대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변화의 상황이 왔어요. 내가 이 변화의 상황이 왔으니까 내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 하고 앞장서 주도하면서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막 마지못해서 이게 적응해 가잖아요. 막 안락한데 또 분위기 많이 해야 돼. 적응해 나가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 라디오 스타에서 매니저인 안성기와 유명한 옛날 가수 스타였던 영화 보셨어요? 박중훈이가 저 강원도 영월의 방송국에 이제 뭐 DJ 하는 거예요. 박중훈이 보고 DJ 하락하고, 근데 안성기는 주도해 나가요. 박중훈이는 하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결과는 대박이 터졌는데 안성기는 스트레스 안 받고 박중훈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술 먹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는 거죠. 이게 다른 차이라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라이프 사이클을 대부분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20세, 30세, 그죠? 이 파란 줄이 지출이고 검은 줄이 수입이에요. 수입이 제일 많은 때가 40대, 50대, 60대까지인데 보면은 학자금 마련 20대, 결혼 비용 마련, 전세자금 마련, 취직해가 자동차 구입, 재테크 관심, 이렇게 20대예요. 20대에서 30대까지. 30대, 40대 넘어 45세까지는요,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 교육 시키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이럽니다. 50, 60대는 자녀 교육비가 이제 대학까지 걱정하고, 자녀 결혼 가용도 걱정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딱 70, 65세 넘어가면은, 상속해 줄 거 정리하고, 뭐, 자기 건강하면서 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이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라이프 사이클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주입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주입해서 이 젊었을 때 보험 가입 많이 하고 연금 많이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슴 떨릴 때 떠나라, 여행을. 다리 떨릴 때는 이미 늦다. 70 넘어가지고 병원에 아파서 누워보면 여행을 못 가요. 그렇잖아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다리 떨리는데 어떻게 가요? 장가게 가면 산에 걸어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즐기지 말고 65세까지는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보험 들고 연금 들고 해갖고 병원 늙으면 병원에 가갖고 병원비 쓰라. 그럼 인생이 무슨 즐거움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스트레스냐 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게 많은 양인데 앞에 독립운동 이야기 2카트밖에 이야기 못 했어요. 시간이 됐다 하니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 같네요. 제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니까. 예, 하여튼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데 맞죠? 즐겁게 살려고 하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 잘 챙겨 있어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우리가 우리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 이때까지 이제 놓고 있었는데 그 정신 찾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뭐 뭘 하지 그죠? 예,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애국가 만든 아닉타가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야기가 전에도 저는 듣긴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그 TV를 보면서 이제 좀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뭘 해도 알고 해야 되고 모르니까는 그냥 아까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것 같았어요. 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이 TV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뭐 단재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 그런 마음들 가지시면서 이 촛불 혁명으로 완성된 그래도 이 정부가 들어서서 뭐 다 잘한다고는 못합니다만은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 더욱 달라진 멋진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대구에서 또 멀리 또 오셨습니다. 우리 김명님 모시고 또 이 감성적으로 풍부한 또 즐거운 그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안 나오네 그죠? 더 할까? 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칼락하니까 나오네 그죠? 쳐들어오실까봐. 네.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나오세요, 음악. 쳐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을 지라고 지금은 하나님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데 지금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데 다시는 어서 오게 이제 밤은 너무도 깊었는데 다시는 어서 오게나 고통의 태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힘 맞추는
네, 이 노래 한 20년 나 20년 넘었네요. 굉장히 옛날에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다음 곡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네, 두 곡 다 옛날에는 혼자 안 하고 다 합창으로 했던 곡인데 솔로는 처음이네요. 이 곡. 네. 다음 곡은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뭐죠?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밤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들 수 있다면. 네, 굉장히 긴 제목입니다. 네, 부탁합니다. 큰
네, 다음. 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하나가 되는 그날, 이 분단된 철점을 긋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땅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쪽에 또 낯선 분이 두 분 와가 계시는데 오늘은 영어로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아미 아웃 됐습니까? 자, 이해 안 됩니까? 우리 공부리 컨트리 잉글리시라서 자, US 아미 아웃! only peace! 사드라고 평화오라! 예, 같이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는 사람들이나 다 같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지금 3년째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입니다. 이 생명을 지켜가는, 평화를 지켜가는, 저쪽 자꾸 웃어서 제가 예, 예, 그냥 뭐 대충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예,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인 사드를 저희들은 반대를 합니다. 예, 끝까지 또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이야기 중에서 이 3.1 운동,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그 일들이 지금 성주에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언니스와 악동들 해야 됩니까? 예. 언니스 따로 해요? 그러면 우리 언니스의 공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언니스입니다. 네, 올라왔는데요. 자, 저희가 신나게 한번 여러분께 분위기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지워버렸을 뿐인 거야 내
치네. 한국도 한글 화이팅. 자, 아닙니다. 달아서 또 합니다. 극단 이마였습니다. 자, 아시죠? 같이 하는 거. 자,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 더! 행동도 같이 한다! 싸들어가고 플라워라! 3.1정신 이어받아 민족정기 살려내자! 자, 준비 다 됐습니까? 자, 태극기를 지금 막 나눠주고 있어요. 어제 옛날에 그렇게 그래 했을 겁니다. 그죠? 만세각에서 막 만들어갖고 숨어서 돌리고, 그랬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같이 하는 거 알죠? 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힘찬 박수로 우리 플래시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음악 주세요.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낯선 달이 이끄는 곳에 이 길은 너와 나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을 이길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뒤에서 보면서 안경 끼고 있으면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안경을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창이 요래야 돼가 있네요. 망처럼. 예. 자, 이제 이거를 4월 2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다음부터는 태극기를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마당에 오시는 분들도 태극기 들고 안경은 치우고 태극기는 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오늘이 610번째 사대배치 철회 승도 촛불문화제인데 매해 때마다 마지막에는 플래시몹을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610번째 사대배치 철회 승도 촛불문화제 구호 한번 하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정신 계승하자! 사드배치 막아내자! 생명평화 지켜내자!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촛불님들 그리고 먼 데서 오신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10회 성주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4월 2일 성주 4.2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주분들 또 다른 대구 경북의 지역분들의 참여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월 2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요.